12월 11일 비 오는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좁은 가운데 상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막판에 외국인 수급 변화도 좀 있고요. 제가 대장 포트 내에서 우리 포트 갖고 있는 거를 상대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 포트 내에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전히 12월 달에는 거래가 적습니다. 대주 조건 때문에 큰 거래가 없이 좀 좁은 박스권이긴 한데 그 사이에서 또 종목장이 있습니다. 대장주 찾는 과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자, 거래가 원래 약해요. 뭐 대주 조건을 이제 완화해준다 말은 했는데 되면 좋겠지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 좁은 종목 장세에서 우리 포트 내에서 대장주 찾기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LIG 넥스원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주말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란 미국의 로봇 회사를 방산업체 인수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올랐습니다. 상당히 강해요. 여기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걸 포트를 또 꾸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좀 쉬었죠. 반도체 좀 쉬었는데 금요일날 미국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막판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걔들이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별로 말씀드릴 거고 오늘 바이오노도 셀트리온만 좋아요. 또 셀트리온만 좋은데 우리 좀 가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봐드릴게요. 제가 일요일날 어제 그 2024년에 내년에 연간 전망을 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나름 정리가 꽤 깔끔하게 됐다 생각하는데 코로나 우리가 내년에 정말 좋게 봐야 될 종목들 섹터 테마 대상되는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미국은 금요일날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번 주 일정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뭐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12일날 미국의 CPI 물가가 나오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13일 날은 파월이 등판하는데 FMC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점도표 내년에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거란 예상을 찍습니다. 이게 3개월 한 번씩 찍고 1년 4번 찍는데 요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CPI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요 끝나고 나면 어도비가 제가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그 뭐죠? 그래픽 만드는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메가리프센트 빅테크 넣어주고 있는데 그 실적이 나오니까 정말 AI 돈이 벌고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 현선물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왔다 갔다 하지만 코들 위칭 데이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뭐 저는 괜찮게 봐요. 이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익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살살 그리고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흐름 괜찮습니다. 15일날 미국에 있어요. 자, 중국은 살짝 악세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좁은 종목 장세 12월 달은 항상 거래가 적지만 살짝 대주 조건을 완화할 거란 기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박스권 내에서 의미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아직은 미확정이에요. 하지만 일부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있다. 여전히 지수 코스피도 보시면 저번 올랐던 데서 박스권 상단에 걸려 있죠. 250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2차전지 좀 약했던 코스닥도 그때 공매도 첫 개월 이주 올랐던 그 길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빠진 폭이 50% 정도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들이 살살 돌아가면서 저 의미를 찾고 종목들을 더 소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간판에. 이게 사실 딴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1월 10일 날에 그 미국 SEC랑 현물 ETF가 지금 신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급하고 빠르고 젊은 작은 수급들 움직이면서 등락을 만들어가 있다 봅니다. 여기 돈 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전체로 봤을 때는 단기 수급 같은 게 좀 받기 때문에 좀 봐주는 거예요. 자, 먼저 반도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살짝 매수도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코스닥의 코스피 외국인 컨트롤이 보니까 현선물이 조금 막판에 땡기긴 하고 있어요. 만기일 기준으로 변동을 만들 거라 보는데 어쨌든 오늘 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주식은 조용합니다. 삼전도 보시면 막판에 좀 땡기거든요. 박스권 가두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박스권 상단돼서 주식은 흐름은 괜찮게 가져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또 살려다 못 샀어. 어제 흐름도 보고 있으니까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일단 괜찮고요. 자, 온디바이스에서 제주 반도체를 제가 샀잖아요. 상따도 했는데 일단 제가 주말에 좀 더 보고 수급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좀 모으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살짝 다르게 끊었는데 1,800원 정도 살짝 끊었고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가 되느냐 마는 문제인데 급한 사람은 나가도 돼요. 우리는 홀딩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 등락을 하든지 한번 급하게 땡기든지 상따 들어온 물량들은 급한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홀딩하는 게 맞고 올라가게 팔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온 디바이스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뭐 내용적으로 좀 약하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일단 요번에 박스권을 몇 개월 만에 돌파를 했고 몇 년 만에 돌파를 한 거죠. 새롭게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의외로 좀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과정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무조건 가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흐름들이 괜찮기 때문에 홀딩을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2배 올랐어요. 제주반도체가. 나름 꽤 옛날에 저 2017년에 매매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M&A 재료 때 매매했었는데 어쨌든 수급 매집주로 섬성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 잘 좀 보유해 보시죠. 자, 소부장 중에서 제가 정석으로 들고 있는 HPSP 오늘 44,000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위에서 팔았는 거 있습니다. 그 밑에 샀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단가 낮추거나 주익수 늘리는 차원에서 그때 선을 끊었던 44,000원에서 그때 그만큼 더 사서 단기 매매 좀 했다 보시면 되고 잘 홀딩하고 있습니다. 주생엔진은 오늘 변동 별로 없어요. 반도체가 오늘 재미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인데, 일단 제주 반도체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뉴스 이런 게 나왔는데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로봇테마가 좀 흥미진진해요. 로봇테마는 제가 LIG 넥손 계속 보고 있는데, LIG 넥손 아침에 저는 사실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야, 분명 개인들 또 따라서 물린다 해봤는데 수급들이 강해.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좁은 이 박스권 내에서 지수가 12월 등락이 있는 가운데서 대주주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요건이 확대되면 제가 11월 달에 많이 올랐던 로봇테마가 좀 수요를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들이 생각보다 매수가 더 들어왔어.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길게 봐야 드릴게요. LIG 넥스원은 저희가 작년에 매매했고 잘 팔았습니다. 다 표시해놨는데 작년에 우리 장 정말 안 좋았을 때 전쟁 터져서 우리가 방산주 샀잖아요. 요때 샀습니다. 그때 뭐 7만원대 초중반 중반에 샀는데 11월 달에 다 팔았어요. 11월 달 우리가 2차전지 고쳐가지고 이만큼 수익 보고 2차전지 다 넣어버렸거든요. 잘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요번에 돌파를 다 했어요. 오늘 갑자기 돌파했어요. 제가 수급 매집주 보고 정말 앞으로 보고 몇 배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매집 과정이 필요합니다. 얘는 매집 과정이 없어. 그냥 방산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오늘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와서 상당히 특이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2015년에 걸려요. 한번. 야, 2015년까지 봐야 돼? 예, 봐야 됩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인도 봐야 되고, 이때 2015년에 매출이랑 지금 매출이 비슷해요. 예, 조금 더 많긴 한데 얘들 방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방산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얘가 지금 1등인데 미국에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작년에 살 때는 천궁이라고 유도 미사일 같은 거 샀잖아요. 이번에 비궁인가? 비궁도 미국에 지금 진출을 해서 수주 계약을 막 보고 있다 하더라고. 그 결론은 뭐냐면 로봇테마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얘가 로봇테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보시면 얘가 반등을 준다 해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이나 레인보우가 막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괜찮은 역할을 주는 거고, 혹시나 LIG 넥손 이거 좀 많이 적어놨는데 얘들이 신고가 나거나 수급 판단하면서 하게 되면 제가 말했잖아요. 참신하게 나올 수 있다고. 얘가 퍼나 밸류가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LIG 넥손은 아침이나 살짝 안 좋게 봤지만 지금부터 수급을 좀 면밀하게 볼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또 사도 돼.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로봇테마 내에서 로봇 흐름을 보면서 올라간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흐름이나 제가 말하는 수급 매집주 측면에서 LIG 넥스원은 조금 더 열심히 볼게요. 얘가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우리 포토넷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로봇테마주는 미인정한다. 다른 것들로 영향이 별로 없다. 지금 흐름상 봤을 때 로봇테마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레인보우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특히 유진로봇이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잠겨있는 애들인데 오늘 또 올리려고 머리를 들었어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얘가 그때 뭐 제가 이 물량 돌파가 되게 되면 한 번 더 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수비 들어와요. 그래서 대주 조건도 물론 봐야 되긴 한데 흐름상 나쁘지 않고 뭐 내년 초에 뭐 보고서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래저랬든 짧게든 길게 로봇은 봐야 되는 상태에서 LIG 넥손이 새롭게 튀어 올라왔다. 그냥 갑자기 어디서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했지만 박힌 돌은 괜찮아요. 하지만 얘가 새롭게 봤을 때 뭔가 수급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잘 가지고 있어요. 2차 전지도 조용했는데 아침에 에코프로 머티 얘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됐습니다. 특례 편입됐어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14일이죠. 그때 15일부터 정식 편입이 되는데 얘도 사실은 좀 물량대 위에 걸리잖아요. 15만원대.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올라간 팔아야 돼요. 얼마 정도 비중 줄여두고 등락하면서 올라가서 안착이 되거나 신고가를 진짜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 새로 사는 게 정식 매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자체까지 말씀드렸지만 크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흐름도 좋고 한데 에코프로 머티는 특례 편입 된 재료가 이 정도 같으면 오늘 나쁘지 않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자. 에코프로 BM은 오늘 또 살짝 개인들 붙고 이 대주 조건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개인 매수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팔고 나서 기다리는 상태인데 더 사지는 말자. 급할 거 없다. 2차 전지 큰 흐름상 아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 정도 볼게요. 자, 그리고 SKIT 요건 아침에 제가 좀 팔아버렸어요. 원래는 조금 더 받아 되는데 뭐 89,000원 받잖아요. 아침에 또 이것저것 흐름 보이고 좀 약했어. 그래서 일단은 약익절로 뭐 수익 보고 팔았으니까 원래 2차 전지 코어주가 아닙니다. 그냥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메인되는 종목 대장주 포트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살짝 의미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제가 대형주 위주로 보면서 셀트리온 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도 포함해서 셀트리온을 상당히 많이 사요. 금요일도 샀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오늘 다 돌파해버렸어. 제가 선을 끊었던 돌파라 다 해버렸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요번에 이번 주까지 거래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래가 정지가 돼요. 일정 부분 합병 때문에 그렇죠. 거래 재개되면 1월달에 거래 재개되면 셀트리온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전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이오 업종 중에서 제가 작년에 반도체 2차 전지나 올해 반도체 말씀드릴 때 대형주가 외국인이 담을 때는 그 섹터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많이 못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바이오의 대형주다 보니까 합병 이슈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흐름상 위에 물량들을 계속 시도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기로 키워도 되고 물론 단기로 팔아도 되는데 제가 또 단기로 팔면 다음 팔겠죠, 그죠? 뭐 그런 흐름 좀 있으니까 금주에 다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되기 전에 금주에는 단기로는 매도 계획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매물도가 흔들면서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이 사주는 거는 바이오 전체로 나쁘진 않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오 좋아하실 때는 매년 보고 정말 중요한 건데 1월 10일부터예요. 간만에 제가 관심을 좀 가지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주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한 10몇 개가 같이 갑니다. 거기에 셀트리온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뭐 이것저것 많은데 여기 흐름이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외국인 수급, 셀트리온들의 합병 이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이 보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섹터 내 포트 내에서 우리가 다 건드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 대장주들이에요. 대장 후보입니다. 후보. 제 정도로 제가 섹터 테마별로 종목 말씀을 드렸고 LNG 넥소는 뭐 상한가 한다 해서 급할 거 없습니다. 가면 가는 거고 또 걸려서 매물 나오면 그 매물되는 과정 보면서 우리는 또 매매하고 대상 넣으면 돼요.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크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시죠? 이렇게 크게 들어올 땐 거래를 상당히 세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그랬고 작년에 금양도 그랬어요. 이런 애들이 단기로 치우고 빠질지 진짜 꾸준히 먹고 올릴 애들이 제가 보면서 판단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올해 보면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진짜 많이 빠진 애들 많아요. 선택 집중되다 보니까 종목이 같은 섹터 테마 내에서도 못 오는 건 못 오르고 안 되는 섹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정말 올해 들어서 오히려 오른 게 아니라 반타작이나 70% 80% 빠진 거 많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납폭 과대주들인데 며칠 보니까 걔들이 일부 저가매수 돌아오면서 살짝 머리 들은 것들이 있어요. 옳다고는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얘들이 대장주 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바뀌고 많이 빠진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저가 매수가 큰 것들은 외국인들, 개인들은 납폭 과대주 들어오는 상태인데 저는 여전히 반등시 비중 축소예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로 가는 것들. 항상 머리를 위로 쳐들겠죠. 이런 것들 사는 게 가장 대장 포트의 기본입니다. 주도주에 힘들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바닥밴드, 밑에서 등락되는 바닥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물린 것들 중에 반등 주는 거는 막 좋게 보고 더 사지 마시고 저는 비중 축소하는 게 맞다고 좀 판단 드릴게요. 자, 오늘도 제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우리 포트 내에서 특별한 것들 다 짚어드렸고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긴 되는데 제가 욕심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있고 어쨌든 우리 주요 테마 포트 내에서 잘 꾸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